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이 먹고 체하면 약도 없지. 임선경 지음. 할머니들은 참 대단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소설가가 말했다. 저는 장래 희망이 할머니예요. 그 소설가는 남자지만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들은 알아서 밥 해먹고 다른 할머니들 만나서 놀고 저녁이면 드라마도 보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단다. 반면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늙어서도 스스로 일상을 돌보며 씩씩하게 살고 싶지 누구 뒤만 따라다니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옆으로 누워 엉덩이를 투덕거리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 내게도 할머니의 이미지는 그런 것이다. 어린 시절 동생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동생이 마당에 서 있던 할머니의 긴 치맛자락 속에 숨은 적이 있다. 내가 동생을 찾아 온 집안을 다 헤매고 다니는 동안 할머니는 새구경을 한 척하며 천연덕스럽게 한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 동생이 할머니 치맛자락 속에서 기어나올 때 허리를 꺾으며 깔깔깔 웃던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내가 다니는 수영장은 평일 오후 2시에 아쿠아로빅 강습이 있다. 나는 저녁 수영 강습에 가지만 가끔은 2시에 자유수영을 하러 가기도 한다. 2시에 가면 수영장 가장자리 한쪽 레인만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아쿠아로빅 공간이다. 커다란 수영장 대부분을 꽃분홍색 수모를 쓴 할머니들이 꽉 채우고 있다. 그렇게 많은 할머니를 한꺼번에 보는 것은 낯선 일이라 처음에는 좀 놀랐다. 정확히 말하자면 많은 할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놀랐다. 단체로 수영복을 입은 할머니들이라니. 샤워실에서 볼 때는 과연 운동이라는 것을 할 수는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고령의 할머니가 많았다. 머리는 새하얗고 걸음걸이는 불편해 보였다. 그런 할머니들이 천천히 머리에 꽃분홍 수모를 쓰고 조심조심 수영복을 갈아입었다. 아쿠아로빅은 말 그대로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다. 수영장에 꽃분홍 수모가 가득 차자 강사가 음악을 틀었다. 수영장을 꽝꽝 울리는 댄스 트로트였다.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자옥이었어요. 그러자 50명 가까이 되는 꽃분홍 수모들이 물에서 일제히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다리를 번쩍번쩍 들고 허리를 요리조리 틀었다. 자오가. 할머니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50명이 200개의 팔다리를 내리치면서 첨벙첨벙 푸드덕푸드덕 물이 튀겼다. 수영장 전체가 퍼덕거리며 끓어 넘치는 것 같았다. 그물에 걸린 멸치대를 배의 어창에 부려놓았을 때 어창 전체가 푸드덕대는 그런 느낌이었다. 내 어깨 위에 날개가 없어 널 찾아 못 간다. 허이 내 자오가. 나는 수영장 끝 레인에 서서 입을 벌리고 그 모습을 구경했다. 시원스레 벗어젖히고 깔깔 웃어대며 뽕짝 메들리에 맞춰 춤추는 할머니들이라니. 땅 위에서는 무거웠던 팔다리가 물속에서는 부력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다. 내뻗고 휘두르고 차고 뛰는 팔과 다리. 나는 자오가 외치며 꽃분홍 수모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보다 전에 할머니들은 참 대단해라고 진심으로 감탄한 일이 있었다. 몇 년 전 친정엄마와 시아버지가
동시에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다. 두 분 다 큰 병이었다. 오전에는 대학로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는 목동 병원으로 문병을 가는 날들이 이어졌다. 몸보다 마음이 고되었다. 엄마가 입원한 병실은 어둑하고 조용했다. 6인 여자 병실인데 보호자 자리에는 대부분 환자의 배우자인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다. 엄마의 병석을 지키는 사람도 친정 아빠였다. 각각의 침대는 종일 커튼으로 가려져 서로 교류라고는 없었다. 환자는 환자라서 조용하고 보호자들은 큰 병 앓는 환자들이 걱정되어 그런지 침울하기만 했다. 그러다 오후에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목동 병원에 가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남자 병실의 보호자들은 그들의 배우자, 즉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었는데 환자들이야 아프니까 조용했지만 보호자들은 훨씬 도란도란 단란한 분위기였다. 낮에는 다들 커튼을 열어놓고 귤을 나누어 먹거나 함께 TV를 보거나 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문병 온 사람도 병실의 다른 사람들에게 오가며 다 인사하고 지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가보니 병실이 조용했다. 환자들만 각자의 침대에 누워있고 보호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안 계셨다. 전화했더니 시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받았다. 어디 계세요, 어머니? 우리 소풍 나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의 보호자들이 같이 몰려왔다. 시어머니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 그러니까 여자들 말이다. 시어머니는 같은 병실 친구들이랑 병원 뜰로 소풍을 갔다고 한다.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근처 시장에서 사온 풋고추랑 상추를 비닐봉지에 싸고 쌈장도 조금 담아서 병원 뜰 꽃핀 나무 밑에 가서 먹었다는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봄이어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병실 밖은 어디나 꽃 천지였다. 서방님 아픈 건 아픈 것이고 병원 뜰에 저리 꽃이 만발하니 꽃구경 한번 나가보자 모두 의기투합하여 소풍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소풍을 다녀온 사람들은 시끌벅적했다. 모두 얼굴이 밝아 보였다. 고생스럽고 지루하고 걱정 많은 입원 생활 가운데 어떻게든 씩씩함과 즐거움을 잃지 않은 사람들. 나는 이 일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내 소설의 한 에피소드로 쓰기도 했다. 대학로의 병실과 비교해 봤을 때 목동의 병실은 훨씬 살만했다. 보호자가 여자들이라 그렇다고 생각한다. 입원 생활도 생활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정돈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했다. 커피포트가 있고 과도와 쟁반이 있고 함께 쓰는 냉장고는 꽉 찼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필요한 것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고 먹을 것도 많았다. 무엇보다 대화가 있었다. 이쪽 침대 보호자와 저쪽 침대 보호자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급한 일이 있어 나가야 할 때면 본인의 환자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했고 친절하지 않은 의료진이 있으면 힙을 합쳐 씹어대기도 했다. 입원하고 일주일이 넘자마자 6개의 침대의 가족사는 다 공유되었다. 시어머니는 바쁜데 병원에 자주 올 것 없다고 했지만 나는 다른 침대 누군가의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한 번 갈 것도 2번 가곤 했다. 공통의 아픔과 어려움,
그 위로 단단하게 위로와 연대가 쌓인다. 배우자의 중병이라는 고통은 남녀 가릴 것이 없을 텐데 여자들은 왜 더 쉽게 공감하고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교성 없는 편인 나도 낯선 사람과 말을 트고 금세 서로의 집에 오가며 친해지게 된 경험이 많다. 모두 아이를 기를 때의 일이다. 아이가 어릴 때 유모차에 태워 동네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다가온다. 몇 개월이에요? 그 말은 천상의 음성처럼 들린다. 너무나 반갑다. 내게 말을 걸어주는 어른이라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숭고한 어머니의 의문이 어쩌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쨌든 감옥에 갇히는 일이다.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아이를 안고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나는 그즈음 혼자 카페에 가서 조용히 커피 한잔 하는 게 소원이었다. 낮잠 자는 아이가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느긋한 목욕을 해보고 싶었고 밤에는 중간에 깰 걱정 없이 깊이 잠들어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오구오구 그랬더요 하는 혀 짤배기 소리를 말고 어른의 대화라는 걸 해보고 싶었다. 육아 스트레스를 쏟아내느라 한두 마디 말만 오가도 신경질이 나는 남편과의 대화 말고 다른 어른과의 대화가 고팠다. 몇 개월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내게 역시 아기를 데리고 있는 다른 아기 엄마가 묻는다. 경계심 따위는 없다. 할 말은 무궁무진하다. 정보도 나누고 하소연도 한다. 애엄마의 생활이라는 건 뻔하다. 무엇이 힘들지도 뻔하다. 다 비슷한 것이다. 너도 힘들지? 나도 그래.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고 너그러워진다. 금세 친해진다. 처음 만난 그 여자가 구찌 가방을 들고 말끝마다 영어를 섞어 쓰더라도 경계심보다는 공감이 먼저다. 그 여자도 구찌 가방 든 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배제된 채 주변인으로 사는 체험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대가 싹튼다. 연대하는 마음은 반복되면서 훈련이 된다. 뭐든 겪어봐야 한다. 동병상련이다. 임신기간도 마찬가지다. 남들은 횡단보도에서 다 뛰는데 남들은 버스에도 후딱 올라가는데 남들은 몇 시간씩 끄떡없이 서 있는데 임신한 여자들은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걸 못했던 경험이 있다. 남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불친절을 겪은 사람들은 이른바 보편이나 평균, 정상이라는 개념이 가진 의도하지 않은 폭력성에 대해서도 체감하게 된다. 아이 낳아 키우고 살면서 오랜 세월 여자로 살아가면서 할머니들은 남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훈련을 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서로 상대와 나를 견주어 보느라 긴장하고 대면대면 해줄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들과는 그래서 다르다. 병실에서의 할머니들, 일시적이든 평생이든 간에 주변부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며 함께 나눠본 사람들, 먹고 자고 입고 씻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에 책임감을 느끼고 꾸준히 자신과 가족을 돌본 사람들. 그래서 혼자서도 잘하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장기 입원한 병원에서도 꽃놀이를 한다.
나의 미래가 그런 할머니들 속으로의 편입이라니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